이게 지금 저희 의장님이 많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적게 돼가지고요.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이게 지금 식사나 이런 부분도 지금 추가로 좀 시켰으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일단 원래 저희가 이제 여기 6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9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요. 7시부터 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동 시간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한 1분 후에 바로 이제 진행하고 시작해서 간단하게 이제 끝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시고요. 일단 행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전노역 농어촌공사 본사제본부 지역의장 이율철입니다. 저희 지금 행사 목적이 나주 SRF 반대 투쟁 관련해서 온라인 및 집회 위주의 반발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좀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자 지금 이 행사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일단 행사 순서는 저희 SRF 반대 운동 관련 대중적 조직적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강재현 광전노역 의장의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토론 끝난 후에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바로 이제 장재현 의장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를 맡았는데요. 원래는 계획을 했을 때는 제가 사회를 맡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는데 할 때마다 되게 틀려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행사에는 그렇게 많이들 안 오시거든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가 워낙 SRF 반대하시는 데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보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지난달에도 그나마 저희 혁신도시에서 제일 커다란 곳 중에 하나인 저희 2층을 빌렸었는데 그때도 한 1000명에서 1500명 오셨어요. 아마 BTS죠. BTS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저희 진흥원에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1차 토론회를 하고 그 뒤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진 않으시니까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발표 시간도 조금 줄이고요. 가급적이면 플로어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듣는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행사도 권리당원 내지는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 라는 거였는데 여의치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 11일 날 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SRF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범대위가 엄청난 규모로 출범을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일부 빠져나가고 그래서 정말 소수의 분들이 힘겹게 싸움을 이어나가셨고요.
그 뒤에 4월 11일 밀고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그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11일과 그 이유를 제가 보면 그 이전에는 약간 전문적인 분들, 사실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분들이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대중적이고 그리고 이제 조직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SRF 그 반대 투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뭉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뭉치려면 좀 더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기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온라인 톡이 있고 밴드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커다란 싸움에서 이기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어제도 그 똑같은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가 그 검객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지 않으시고 또 가서 탐험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있는 장표는 지난달에 제가 5월달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이 혁신도시에서 SRF 반대 운동을 할 때에 크게 4개 주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 직장이 있어요. 직장. 그렇죠? 네. 직장 내지는 다른 뭐 지역 같은 경우에 공장 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직장, 공장 그리고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월달 이전에는 범대기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 4월 이게 5월달 자료니까 5월달 기준으로 하면 범대기랑 자발모라는 곳이 있었어요. 범대기가 있었고 자발모가 나타났죠. 그 외에 뭐 또 있긴 있습니다. 빛가람 발전 협의회나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다 범대기라고 통칭하고 그리고 광전노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전노협은 범대기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그 당시 여건상 활동을 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5월달은 그냥 3가지 조직들이 있었고 또 좁혀서 말씀드리면 범대기랑 자발모 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대중적인 기반이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쭉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리더가 있더라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나서기가 되게 겁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물어봐요. 이거 누가 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단지는 그렇죠?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노조는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 겁나잖아요, 사실.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SRF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하지만 제가 한만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그 리서치 회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2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SRF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SRF가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에 가보면 SRF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혁신도시 내에서 SRF와 관련된 것들을 알 수 있는 곳은 일부 공공기관과 일부 아파트들 앞에 범대에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인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내에서는 이 SRF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 톡을 한다든지 밴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죠. 문제를 알리지 못해요. 홍보가 안 돼요. 홍보가. 그리고 현장 우리가 집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5월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도시가 약간 섬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조직들을 계속 만들고 기존 모임이나 조직을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고 없으면 조직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헌스박이나 에듀벌룬 뭐 과거에 잘했던 건 제가 보니까 키보드 워리어들은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되게 댓글 같은 거 정말 잘 달아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제 마지막 그 5월달에 발표했던 거의 마지막 장인데 결국 그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게 뭉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5월달에 제가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한남도 결국 우리를 돕지 않고 나주 시장 안 돕죠? 그렇죠? 우리가 뽑았는데 나주의 정치인 최근에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전남도, 광주시 여기는 우리 도와줄 일도 없어요. 이해찬 당대표한테 찾아갔어요. 저한테 연락 준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부탁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도우려면 누가 우리를 도와야 돼요? 결국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썼던 글이에요. 그 밴드에다가 그 더불어민주당 가입운동을 하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냥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우리가 집회에 제일 많이 참석한 숫자가 3,000명이죠. 우리 기준에 3,000명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뭐 2,000명, 1,000몇 명, 우리 기준으로 3,000명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숫자가 결코 거기 그 어디죠? 제 포항 5천이죠, 5천? 노포? 예, 포항과 같이 했을 때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이 넘었는데 한 사람이 2개, 3개, 4개씩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6,000명을 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씩 지금 청원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6,000명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RF 반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우리랑 뜻이 같고 무언가 활동을 하는 클릭이라도 하시는 분이 6,000명 안쪽이에요.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에서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어른들 20세 이상이 21,000명입니다. 5월달 기준으로. 불행히도 최근에 혁신도시 인구가 또 줄고 있어요. 한 달에 150명씩 줄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좀 작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했던 것에 따르면 지난번에 중흥 2차 약 95% 정도가 SRF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난 기준으로 하니까 80% 정도 되더라고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현재 SRF에 반대하는 사람은 2만 명 수준이에요. 2만 1,000명 중에 2만 명 수준이고 그 중에 한 6,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혁신도시에서 SRF에 반대하시는 분들 내지는 반대를 할 만하신 분들의 30% 정도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다음은 좀 어려운데 이제 개형의 확산이로나 이거 파레토의 법칙을 보면 보통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정도 무언가를 하는데 20% 정도가 활동을 하면은요 그 뒤부터는 늘리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30%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만의 싸움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만의 싸움은 아니고 그 대중적인 운동으로 접어들긴 했는데 아직 그 운동에 초입에 있어요. 초입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7월 초에 썼으니까 6월달 정도에 썼으니까요. 거의 지금은 저희가 약 30%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론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투자에 탄력이 붙는지가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 살 때 잘 보세요. 지금 그 삼성폰을 누가 사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럽죠. 그죠? 삼성 새로운 거 요즘에 그 갤럭시 노트인가요? 노트가 10이 나왔나요? 그런 거 새로운 기능 보면 부러워요.
2명 정도가 사면 되게 갖고 싶어요. 그죠? 한 3번째, 4번째가 되면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 심리.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탄력이 붙는지 안 붙는지는 이제 그 현재 그런 정도인 거고, 예. 이게 그 3효과 뭐 이게 뭐 어떤 그거진 않은데 그냥 누가 한번 해봤어요. 강남대로에서 서울의 강남대로에서 누군가가 저쪽 하늘인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약간 도른 사람. 2번째 사람이 똑같이 그걸 2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요. 3번째 사람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번째부터는 전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거 실제 했던 겁니다. 모 TV에서.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1명, 2명, 3명까지만 같이 모여 있고 같은 얘기를 하면 4명, 5명, 6명이 함께 하기는 쉽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파레토의 법칙 나왔는데 보통 80점 맞기는 되게 쉬워요. 그죠? 80%까지 가기는 쉽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이것만 해요. 이것만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면 16,000명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16,000명. 근데 지금 6,000명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뭐 만문지옥 뭐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조직들을 만들고 홍보들을 좀 많이 하고 예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한 우리나라 6,000명 정도가 21,000명 중에 6,000명 정도만 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싸우려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6,000명 정도는 우리랑 그 한 달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이후에 쭉 보시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학교 등교거부 학부모 모임 최근에 나와서 결정이 됐죠. 등교거부 하시겠다 그러죠. 그리고 각 도로에 현재 등교거부와 관련된 설명에 현수막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35장 정도가 혁신도시 내에 붙여져 있어요. 다들 보셨죠? 일단 혁신도시가 상당히 커서요. 35장을 붙였는데 안 붙어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파트. 최근에 실제 공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 난방을 하는 또 팀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게 직장은 뭐 노동자들이 원래 존재했으니까 예. 그 다음엔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 아까 나왔던 법정동 홍보하는 곳, 법정 공리 홍보하는 곳, 주민선 운동본부, 그리고 아까 촛불행동, 나주 SRF 저지 촛불행동 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적어도 4개 주체 중에 현재 3개의 주체는 뭔가 조직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조직의 기반이 넓어진 거예요. 조직의 기반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가운데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범대위와 자발모에서 3개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쪽이 좀 더 늘은 것 같고요. 아직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곳은 어디? 상가요, 상가. 상가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조직들을 끌어모으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현재 우리 숙제로 좀 남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편데 각 조직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재정,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범대위는 밴드랑 카페랑 집회, 오프라인 모임 전반적으로 활동의 폭이 제일 넓죠. 예, 그렇고 자발모는 오픈통만 하고 있습니다. 관전노역은 자체 밴드가 있지만 사실 여기 노동자분들의 밴드가 별 의미는 없고요. 꾸준히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등교거부 모임은 오픈톡과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여기 나주 SRF 저지 촛불행동은 밴드를 가지고 있고 한 20명 정도 됩니다. 집회를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개발난방 운동본부는 최근에 생겼고
해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범대인은 뭐 카페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특이점이고 온라인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곳은 없죠. 그죠? 이것도 되게 특이하고 오프라인 모임은 집회를 하는 곳은 현재 범대이랑 그 촛불행동 정도 하고 있고요. 오픈 모임은 그냥 구분을 하면 광전대학 같은 게 이런 게 일종의 오픈 모임입니다. 하고 그 정기 모임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결국은 그 이 운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대주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나마 재정이 나온 곳이 제가 알기로는 범대위랑 광전노역은 사실은 노동조합들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각 노동조합 재정 갖다가 하면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들은 사실 재정이 이 안에서는 그나마 좀 충분하죠. 나머지들은 그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봐주세요.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냥 누구를 압박하자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압박하고 있나? 개별난방운동본부는 한국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개별난방이니까. 법정동 홍보는 결국은 나중에 주민 수용성 조사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이것도 지역난방공사가 대상이다. 등교거부 운동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지역난방공사랑 그리고 이제 기타, 학교, 교육청 이런 쪽인 것 같고요.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잖아요. 불행히도 여기는 나주랑 더불어민주당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나주시장은 작년에 뽑히다 보니까 현재 타겟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나주 SRF 저지 촛불행동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광전노역은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결국은 기관장들 이 노사관계의 틀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광전노역은 약간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주 타겟은 지역난방공사랑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발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이게 다 수직적으로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발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전 홍보를 주로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범대위는 뭐 협상이나 오늘 이런 모임이나 여러 가지 지원 활동, 협상과 지원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작성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주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주시가 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 소송을 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왜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나주시는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 그냥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나주시를 상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랑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주시를 상대로는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그냥 만나는 것 정도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범대이나 자발모, 광전노의 다양한 조직들이 자기들의 이슈를 가지고서 싸우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자기들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약간 기존 조직들이 약간 위축된 게 있는 것 같고 소수의 활동가들이 중복된 영역에 있어요. 예를 들면 SRF 저지를 위한 그 촛불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민소환 운동도 하고 있고 다른 운동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소수의 활동가가 중복된 영역에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길 바래요. 제가 저쪽에 오픈톡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누구 시키는 거.
누구 시키는 걸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사무처가 있지 않아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있으면 노조 사무실 찾아가면 되잖아요. 사무처가 있으니까. 전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무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죠. 경험이 부족하니까 상호 되게 의존을 하려고 해요. 상호 의존성이 높고, 예, 경험이 부족하니까 컨텐츠 개발이나 활동 역량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파트 단위로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성명들을 뭘 했는데, 이거 차량 스티커 부착은 정말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 스티커 붙이는 분들이 다 보여요. 되게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를 딱 200장인가 만드셨을 거예요. 왜 200장밖에 못 만들었겠어요?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화가 잘 안 돼요. 플래카드 한 개 붙여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수준은 딱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이에요. 성명서 발표 집회를 나가는 수준이고 거기서 더 아직은 못 나가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봐서는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등교거부 같은 거. 이제 성명서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성공을 한다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통이나 밴드를 통한 시민과의 그 연결성, 계속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연결성이 조직화가 강화가 됐는데 그게 어떤 그 온라인 상에만 많이 머물러 있고 오프라인으로 잘 안 옮겨가요. 근데 이거는 시민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운동들이 온라인으로 다 갔기 때문에 정치운동들도 대부분 SNS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활 환경의 변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 오프라인 투쟁까지는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온라인에 이건 다들 느끼시겠지만 온라인의 즉시성으로 인해서 온라인에 있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저는 그 자발모 거기 들어갔는데 어젠가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저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한 600몇 분이나 계셔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피로감이나 또 한 가지는 온라인상에서의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주도성, 이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뭉치지 못하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SRF 그 반대 내지는 저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토론을 하기 위한 거고요. 토론을 위한 그냥 그 참고 자료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서로 편하게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서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찍어요?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위키에다가 SRF 관련된 글을 엄청나게 쓰시는데 올릴 때마다 잘리시는 분이 계세요. 위키에다가 SRF 관련된 글 올리려고 했던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위키에다 글을 열심히 올리는데 매번 잘려서 올리면 잘리고 올리면 잘리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들어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고요. 그냥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SRF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고 다들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검색을 하고 정보를 획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것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색이 되지 않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을 해서 나주 SRF 소각장 검색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글이나 정보가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키보드 워리어가 되셔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댓글을 달고 그리고 그 위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백과사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SRF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위키에다가도 글을 올리시고 위키에다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을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주민 수용성 조사가 되어서 정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표를 던지게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주 SRF가 뭐지를 하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리 뉴스를 만들고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위키라든지 여러 가지 블로그가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서 지금부터 선전전을 돌입을 하면 우리에게는 생산이 점점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오픈톡 같은 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뭐 1000건은커녕 몇백 회 수준이고 어떤 건 몇십 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도 조회 건수를 올리도록 하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들만 아는 이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키보드 워리어가 되셔서 열심히 온라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철학자가 하셨던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뭐 더 그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공격 대상에 대해서 봤는데요. 나주시는 지금 저희가 번에 이제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굉장히 평화로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나주시를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규 처리한 공무원 담당자나 아니면은 뭐 일 처리에 미숙했거나 아니면 SRF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했던 그런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 안 알아주고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다 해도 법적인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선뜻 어떤 단체든 누구든 나설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결처리 건이나 아니면은 직무유기한 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대안을 좀 찾고 나주시의 손발을 좀 묶어 놓는다면 저희가 거버넌스가 잘 돼서 주민투표까지 간다 하고 진행이 된다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의사표현도 할 수 있고 끝까지 저희가 바라는 목적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생각하는 대안들이 있으실지 그것도 한 번쯤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토론회라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하시는 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변호사 계시나요? 변호사? 변호사 안 계시죠? 혹시 지금 나주시를 좀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뭐 그 전결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공문들을 뭐 자기 마음대로 보내서 이 빌미를 사게 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 뭐 고발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좀 돼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그냥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 혹시 없으시면 다른 말씀을 또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발언하기 전에 제가 거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신대 조진상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등교 거부 시민운동이라든지 민주당 권리당원 운동 또는 주민소환 운동 출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개별난방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이제 개별난방 얘기라서 의아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왜 그것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켜들었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운영비를 비교해봤더니 개별난방이 한 80%밖에 안 돼요. 지역난방에 오히려 개별난방의 운영비가 더 싸다는 것이 도시가스협회 또 경험자들의 주장이고요. 옛날에는 지역난방이 쌌어요. 20년 전. 근데 점점 지역난방이 개별난방하고 차이가 없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기 혁신도시같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단열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건축 단열 기준이.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지역난방 경우는 그 공사 운영하느라고 인건비가 굉장히 들어요. 나중에 SRF 지역난방 시설에 100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평균 임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72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근데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그런 인건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별난방이 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비 이게 이제 뭐 1,000만 원, 500만 원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300만 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제가 거기 도시가스협회라든지 해양도시가스라든지 또는 그 관련 기관들에 물어보니까 개별난방 보일러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효율은 굉장히 높아졌고 컨덴싱 보일러 기술이 돼가지고 65만 원 내지 100만 원이면 개별난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바넌스 활동을 통해서 SRF를 폐쇄하게 될 경우 그리고 지역 에너지 공사나 또는 그 뭐 SPC를 설립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20% 내지 30% 난방비를 올려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그런 난방비 올려줄 필요도 없게 되고 사실 저기 설치비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 설치비에서도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비 설치비 별 부담이 아닌데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외기실이라든지 다목적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에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취사 도시가스관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취사 도시가스관이 난방관으로 연결만 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 에너지 기술 전문가, 현재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못할 게 없다. 근데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지역난방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어서 그것이 사안자부가 그것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면 소유자의 80%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고시 지역에서는 개별난방을 바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개별난방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나 거기 한남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등에서 권옥수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